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과 관련해 개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항만공사는 공공개발 조건으로 박람회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등 4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수 지역 어민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대규모 어선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이 해양 환경 훼손은 물론 어장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해안 김양식시설에서 김이 노랗게 말라 죽는 황백화 현상이 기승입니다. 어민들은 올겨울 김양식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역의 겨울 가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평균 2.1mm로 평년치 29.6mm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이틀간 8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어제와 오늘 여수에서 301명, 순천 352명, 광양 188명, 고흥 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 기준이 변경된 방역 의료 체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병원 요양기관 입소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한 거소투표 신청이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선거일 및 사전투표 기간에 선박에 승선할 예정인 선원도 같은 기간 선상투표를 신청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남해안 어민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여수 해상에서 대규모 어선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이 해양 환경 훼손은 물론 어장 피해가 우려돼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 해상에 오색기와 태극기를 매단 어선 450여 척이 경적과 함께 선착장에서 출발합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 참석한 어선들입니다.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도 시원찮은 판에 그 환경을 파괴를 하니까 고기가 이 바다에 없으면 어민들은 당연히 살 수가 없죠. 최근 여수 인근 해상의 민간 발전 업체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신청한 곳은 모두 14곳. 이 가운데 7곳이 허가를 받아 2,792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환경과 수산 자원과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 활동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여수시는 허가상 문제는 없지만 민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수산이나 어민들 모두 그 의견을 갖다가 민간 협의회 상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모두 54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신청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해양 환경 훼손을 막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여수 웅천에서 소호간 해상교량이 오는 5월에 임시 개통됩니다. 여수시는 전체 공정률 90%인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이 교량 상판과 케이블 연결만 남겨놓고 있다며 오는 5월에 우선 임시 개통한 뒤 7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웅천 소호간 해상교량은 이순신 장군의 장검과 가망만을 순항하는 요트를 형상화했으며 진입도로 포함 1,154m로 도심 내부 순환도로 기능을 담당해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령에는 박람회 기금의 운영과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 지원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박람회 이후 도시재생과 지역 연계 사업 등 사후 활용과 관련된 사항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여수 박람회장에 대한 공공개발 여부를 두고 개발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지 공공개발에 앞서 4가지의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대한 공공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하지만 지난달 본회의 통과를 위한 최종 관문인 국회 법사위 상정이 지역 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광양시 의회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계속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가장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컨테이너 부두니까 컨테이너 부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던 정부가 광양항만공사 그 여건을 감안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개발 사업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지역사회 반발 분위기 속에서도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전제는 저희들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신임 사장으로 와 보니까 이미 전남도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주철현 의원실 해서 상임위 통과까지 해서 구분 능선은 이미 넘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신임 사장이 이제 와서 되돌린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법 개정을 통한 개발 사업에 앞서 4가지 선결 과제의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박람회장 부지에 대한 취득세와 법인세 등 600억 원 규모의 각종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안고 있는 3,600억여 원의 부채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재정 압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박람회재단 인력 30여 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위한 기준, 지속 가능한 사후 활용을 위한 공사의 주도적 수익 모델 창출 등 선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첨예한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 사업. 광양만권 지역사회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논의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광양 지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청과 여수시, 광양시 등이 참여하는 여수광양항 발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안을 발의한 주철현 의원 측은 서동용 의원을 중심으로 광양 지역의 대승적인 양보와 전남도의 중재로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됐다며 오늘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달 안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와 여수상공회의소, 여수YMCA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여수광양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겨울 가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월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이 2.1mm로 평년치 29.6mm에 크게 못 미치고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1월 중 비나 눈이 내린 날도 3.3일로 1974년 2.7일 다음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가 1에서 9도, 순천 영하 2에서 11도, 광양 영하 1에서 11도, 고흥은 영하 4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3에서 10도, 목포는 영하 2에서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은 점차 올라서 목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국 최대의 김 양식시설이 몰려있는 해남 해역에서 김이 노랗게 말라 죽는 황백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백화에 맞설 뚜렷한 대책이 없어 어민들은 올겨울 김 양식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양식 시설이 넓게 펼쳐진 해남군 핫가리 앞바다입니다. 김양식장으로 가보니 김발에 붙은 김 엽채가 대부분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런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김 엽채가 제대로 붙은 김발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못 쓰게 된 김발을 걷고 새로운 김발을 설치해봤지만 이마저도 황백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 2월 달에 가장 시즌이 제일 많이 나고 제일 돈을 많이 벌 때인데요. 지금 이 황백화 현상이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어민들로서는 다 끝이 났죠. 지금. 해남 해역에서 이 같은 황백화 현상은 지난 1월부터 발생해 지금까지 전체 25%가량인 2,400헥타르까지 번졌습니다. 피해 금액만 1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황백화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피해 면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조류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를 바로 내일 실시할 예정이고요. 결국 그것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황백화 피해를 입은 김 시설을 폐기하는데 국도비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시가 생활쓰레기 40% 감축을 목표로 범시민 운동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현재 0.8kg에 달하는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오는 2026년까지 0.5kg으로 줄이기로 하고 주요 기관 및 상공인단체와 연대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 자원순환 활동가 30여 명을 선발해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문 교육을 진행한 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에 집중해 절약과 재활용을 우선하는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재향 의원은 최근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공약은 소비 진작을 부추기는 현 체제에서 공연부를 뿐이라며 이같이 제안하고 막대한 투자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도 기후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특히 뉴질랜드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중교통으로 케이블카나 트램 도입, 적극적인 공원 조성과 관리, 낙후 지역의 도서관과 공원 우선 조성 등 6가지 도시혁신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통합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는 최근 시 집행부에 전달한 공개 요구서를 통해 상반기 인사가 미루어짐에 따라 공직사회 내 피로감과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 여러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조직 내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며 조속한 인사 단행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시 집행부가 그동안 지연 혈연에 얽매인 인사를 실시해 전체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7일 국장급 승진과 전보 발령 인사 이후 한 달여가 넘도록 사무관급 이하 승진과 전보 인사를 미루고 있습니다.